눈을 깜빡이지 않는 전쟁터를 위해 당신이 명확하게 원한다면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분석, 군대 구독 꼭 해주세요. 이 교대 근무를 분해하는 곳, 그들이 다음 갈등에 도달하기 전에 2026년 1월 23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죽음과 리만 지역에서 전장은 폭격으로 폭발하지 않았다. 또는 단순히 지켜본 장갑진전. 공기는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관찰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움직임이 느려졌다가 멈췄다. 병사들은 계획보다 더 오래 조심스럽게 멈췄다. 그리고 한때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에서 망설였다. 숲은 가만히 서 있었다. 보호가 아닌 침묵을 제공한 폐허. 그날 펼쳐진 것은 극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불안한 것이었다. 전쟁의 행동 방식의 변화, 하늘이 결코 멀리 보지 않을 때, 저비용 드론으로 영공이 포화 상태가 될 때, 커버에 대한 오랜 과정, 움직임과 생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츠크 및 리만 섹터 전반에 걸쳐 우크라이나어 UAV 및 FPV 장치가 짧은 버스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주요 공격 중에 그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공중에 머물렀다. 완전히 들어올리지 않는 형태의 압력 생성, 그리고 천천히 아이디어를 지웠다. 지상의 어떤 순간도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찰 드론, 중복 순찰을 통해 순환, 한 오퍼레이터에서 다른 오퍼레이터로 대상 전달. 따라서 관찰은 단일 비행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파업이 없을 때에도 단일 배터리, 존재 자체의 행동, 병사들은 더 이상 추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파도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은 단순히 머물렀다. 이 끊임없는 공중시계는 지형의 가치를 제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병을 보호했던 기능, 한때 자연으로 믿었던 책상 주변의 숲, 위에서 보았을 때 커버가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드론이 고도와 각도를 조정함에 따라 캐노피의 틈새를 살펴보기 위해 트리라인, 한때 지상부대에서 시야를 깨뜨린 것, 의미를 잃었다. 관찰자가 더 이상 눈높이에 있지 않을 때, 고르지 않은 땅, 얕은 딥, 그리고 작은 상승은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원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맴돌고 움직임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 아래에서 숲이 얼마나 빽빽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경로가 얼마나 명확하게 눈에 띄었는지 하늘에서 볼 때 감시가 주기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이 되면서 전장에서 시간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의 갈등에서 인식된 조용한 창문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운 병사들, 순찰 사이의 짧은 간격 또는 폭격이 사라진 후 관찰이 줄어들 것 같은 순간 데츠케와 라이먼에서 그 창문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군인들은 모든 멈춤이, 모든 단계, 그리고 모든 위치 조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것은 끊임없는 정신적 긴장을 만들었다. 위험이 더 이상 소리나 접촉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열린 공간에 존재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즉각적인 파업의 부재는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드론이 공격하지 않고 관찰했을 때 그것은 러시아 유닛에게 추측을 강요했습니다. 나중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추적되었는지 여부, 미래 움직임을 위해 매핑 또는 단순히 더 넓은 그림의 일부로 모니터링됩니다.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느려졌습니다. 늘어난 반응 시간, 일상적인 작업도 위험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위치 사이의 짧은 산책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커버 뒤의 멈춤이 망설이게 되었다. 몇 시간 며칠에 걸쳐 이 압력이 누적되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그 관찰은 결코 진정으로 멈추지 않았다. 이 시프트는 분명한 휴식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사고에서 현대시대의 대부분을 위해 교리는 관찰의 한계가 있다고 가정했다. 지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날씨 어둠 또는 센서의 물리적 범위, 지휘관들은 이 틈새를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유닛 회전의 사용, 위험 감소로 보급품 이동 또는 병력 재배치, 데츠크와 리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비용 드론 네트워크 운영자 그리고 실시간 비디오는 많은 사각지대를 지웠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이 의존했던 것, 관찰은
저렴하게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정, 보는 사람들 사이의 균형 변경, 그리고 감시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변화를 특히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유닛, 감지된 모든 위치를 타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장을 통제하다. 통제는 존재에서 나왔다. 은폐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주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이 환경에서 안전은 더 이상 위치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밍과 타이밍에 의해 보장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위협을 기다릴 수 없었다. 위협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은폐. 위험은 군인들이 숨는 곳에서 바뀐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움직이는지. 각질리만 섹터에서 혼자 또는 소규모로 이동한 러시아 군인, 종종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것은 즉각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UAV 및 FPV 운영자, 정기적으로 감지되는 개별 수치 또는 덮개를 떠나자마자 작은 포메이션, 이러한 대상 중 많은 수가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위에서 모든 단계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측정하여 더 넓은 패턴으로 배치, 즉각적인 폭력이 없는 조기 발견, 위험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 구속의 이유는 전술적이었습니다. 기술적이지 않음. 우크라이나 드론팀은 장기 추적을 사용했습니다. 병사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한때 그들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운영자는 선택한 경로를 관찰했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자주 멈췄는지,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곳.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의도된 경로를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목적지, 그리고 군인들이 안전을 기대했던 장소들. 움직임에 반응하는 대신 드론이 그것을 배웠다. 풍경을 습관의 지도로 만들기. 단순한 위치보다는 이 접근법, 최종 파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FPV를 기다림. 운영자는 대상이 되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린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구조물에 접근하거나 좁은 경로의 커밋, 제한된 탈출 옵션과 함께 지연된 참여도 놓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갑자기 덮개 아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파업이 왔을 때 결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이것의 심리적 영향, 방법은 물리적 손상만큼 중요했습니다. 바로 공격받지 못한 병사들,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였는지 궁금해, 또는 위협이 상상되었는지 여부. 이 불확실성은 움직임을 정신적 부담으로 만들었다. 모든 단계는 의심을 낳았고, 모든 일시중지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분 더 일찍, 이 압력은 움직임을 느리게 했다. 자신감을 깨고 간단한 작업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된 참여도 제어의 균형을 전환했습니다. 적에게 반응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운영자가 타이밍을 지시했습니다. 접촉 위치 및 조건, 러시아 군인들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진취성을 제거했다. 개인 수준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병사들을 작전에 남겨두고 안전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 없이, 또는 안전하지 않음. 이 방법은 센서로 슈터 개념에 가깝게 미러링합니다. 미국의 군사 교리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규모로 압축합니다. 기존 시스템 감지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추적 및 참여에는 종종 여러 장치가 포함됩니다. 명령 계층 및 확장 타임라인, 대치캔 리만 주변의 드론 환경에서 전체 체인이 존재합니다. 단일 운영자의 시야 내에서 센서는 카메라입니다. 결정은 몇 초 안에 내려진다. 그리고 저격수, 대상을 관찰한 것과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한때 유닛 간 조정이 필요했던 것, 이제 한 사람과 한 기계의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이클을 붕괴시킴으로써 드론은 관찰을 통제로 바꿉니다.
탐지가 즉각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옵션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계속 움직이는 한 이것은 전쟁터를 만듭니다. 생존이 속도에 덜 의존하는 곳, 배울 수 있는 패턴을 피하는 방법, 지상의 병사들을 위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책임이 되면서 한때 보호를 위해 설계된 짝수 구조,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현대 전쟁의 많은 부분을 위해 버려진 집들이 무너진 벽,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들은 고려되었다. 전장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일부, 두꺼운 석조가 파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무기 사격 차단, 그리고 적군의 시야를 깨트려 데츠크와 리만 주변의 마을에서 이 구조들, 한때 병사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잠시 쉴 곳 또는 포병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동안 위험을 기다립니다. 땅에서 단단한 벽은 여전히 안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드 커버로 이동하는 본능, 위협의 성격이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FPV 드론은 기존 공격자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이동하거나 멀리서 발사, 그들은 우주에 들어간다. 운영자가 안내합니다. 폭발 파도에 의해 열린 문을 통해 이전의 싸움으로 부서진 창문, 그리고 포격으로 벽에 찢어진 틈, 중요한 드론이 수직 각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 보병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삼면이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는 건물, 위에서 방어하지 않음, 지붕이 얇은 곳 또는 완전히 누락, 한때 공격을 늦추었던 것이 이제 제자리에 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공 액세스는 하드커버의 가치를 변경합니다. 벽은 총알과 파편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평으로 이동, 내려갈 수 있는 위협을 물리치지 않기 위해 공중에서 호버 및 위치 조정, 두꺼운 콘크리트도 의미를 잃는다. 드론이 지붕선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일시 중지하고 가장 적합한 진입점 선택, 기록된 많은 타격에서 드론은 안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커밋하기 전에 움직임 및 위치 확인, 질량 및 물질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공격자가 각도와 타이밍을 제어하면 이 변화는 또한 군인들이 경험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도시공간, 한때 봉인된 느낌이 들었던 방은 이제 노출된 느낌입니다. 한때 안전을 제공했던 모서리가 막다른 골목이 됩니다. 모든 개구부는 가능한 진입점이 됩니다. 관찰뿐만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때 위험을 줄였던 구조가 지금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FPV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충돌할 때 폭발이 증폭된다. 대피소를 무기 자체의 일부로 바꾸는 것. 건물은 실패하지 않고 파업을 돕습니다. 함축적 의미. 미래의 도시 전쟁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도시 방어는 거리를 통제하는 데 의존합니다. 지면에서의 교차로 및 접근선, FPV 드론이 이 논리를 깨뜨립니다. 그 길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건물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블록별 사전 블록, 대신 그들은 공기를 통해 움직입니다. 수비수가 할 수 없는 진입점 선택, 완전히 밀봉하지 않고 쉽게 차단, 수직 지배가 수평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통제와 방어 가능한 위치의 아이디어, 위치에서 지속적인 이동으로 이동, 이러한 변화는 오랜 교육 모델에 도전합니다. 보병은 엄폐물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구조물로 이동하다. 그리고 벽을 사용하여 싸움을 형성합니다. 드론 포화 환경에서 이러한 습관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군인을 둘러싼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자리를 버릴 수 있는지 도시 지형이 관측되면 한때 복잡하고 보호적이었던 하늘에서 단순화, 계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곳, 그리고 움직임은 읽기 쉽다. 더 많은 갈등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이 패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접근의 이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위안을 제공, 위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책 없이 도시 쉼터의 논리는 계속 잠식되고 있습니다. 벽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한 번에 하나의 구조.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즉흥 연주에 의지합니다. 종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FPV 공격이 잦아짐에 따라 데츠크와 리만 주변, 러시아 군인들은 가장 즉각적인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는 드론에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응답 또는 나뭇잎 아래에서 얼어붙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반응은 계획보다는 본능적이었습니다. 훈련에 의해 모양, 눈에 보이는 적과 맞서기 위해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지상에서 작은 기계가 위에서 접근하지 않음, 많은 경우에 군인들이 무기를 들었다. 드론이 이미 가까이 다가간 후에야 조준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음, 충격전, 추적 또는 조정, 지상에서의 행동처럼 느껴진 것, 종종 공기 중에 실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작은 무기 화재는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FPV 드론은 불규칙한 각도와 속도로 접근합니다. 종종 마지막 몇 초 동안 방향을 변경합니다. 정확한 화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경험이 풍부한 슈터에게도 드론은 또한 작은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영자는 그들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샷을 피하기에 충분합니다. 위로 발사하면 또 다른 단점이 추가됩니다. 반동 제한 고도로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확성을 감소시킵니다. 총성이 발사될 때도 히트 확인에 필요한 시간, 보통 파업을 막기에는 너무 늦게 옵니다. 나무나 덤불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남아 또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래 단풍에서 두껍고 보호적인 느낌, 하지만 위에서 움직임 패턴과 몸매는 여전히 눈에 띕니다. 드론은 한 번의 눈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군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고정점이 된다. 더 오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 무게 이동 또는 장비 조정 등 종종 움직임보다 존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열린 땅을 가로질러 눈높이에서 은폐처럼 보이는 것, 하늘에서 노출됩니다. 드론의 지속성, 이러한 대응책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유인 항공기와는 달리 FPV는 맴돌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며 실수를 기다리세요. 연료나 조종사의 피로에 대한 걱정 없이 운영자는 인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몇 분 동안 시청, 이것은 빠른 반응의 이점을 제거합니다. 위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드론은 위치를 계속 조정합니다. 압력 유지, 그리고 군인에게 움직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그리고 둘 다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요함. 이러한 실패한 응답 뒤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술적 가장자리에서 러시아 유닛은 효과가 없습니다. 저준위 카운터, 드론 시스템, 실시간으로 보병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전자교란, 단거리 방공, 그리고 전용 탐지 도구가 없거나 군대 및 소대 수준에서 통합되지 않았거나 이 도구 없이 군인은 개인 무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흥 연주, 둘 다 민첩성을 물리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중 위협, 이 격차는 접촉 훨씬 전에 내린 결정을 반영합니다. 교리 훈련 프로그램, 조달 우선순위, 위협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오래된 전쟁 모델에 맞는 방공이 중앙 집중화된 곳, 그리고 드론은 드물었다. FPV가 일반적인 적응이 되면서 뒤처졌습니다. 훈련이 충분히 빨리 바뀌지 않았다. 장비 분배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부대는 배우도록 남겨졌습니다. 경험을 통해 결과는 용기나 노력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러나 준비와 현실의 불일치, 이것을 개별적인 실패로 프레임화, 더 큰 지점을 놓칩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습관으로 대응했다.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 전체 장치가 동일한 비효율적인 작업을 반복할 때 그것은 구조적 문제를 나타낸다. 잘못된 판단보다는 현대 전장은 적응 지연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데츠크와 라이먼에서 그 벌은 공중에 도착했다. 한 번의 만남. 이러한 약점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군인과 장비가 강제로 이동하면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데츠크와 리만 주변의 러시아군, 친숙한 물류 경로에 계속 의존.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습관은 종종 적응을 대신한다. 공급도로, 접근 경로, 그리고 스테이징 영역은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구축되었습니다. 지형과 거리에 의해 모양, 상수의 새로운 현실보다는 공중시계, 이러한 경로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정 및 보호 모두 어렵다. 드론이 모든 조정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단위는 동일한 경로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노출된 후에도 속도 또는 타이밍이
가시성을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치명적이 됩니다. 영공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면 우크라이나 UAV는 널리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일상적인 패턴을 따를 때 동일한 도로의 반복 사용, 운영자가 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 초크 지점을 식별하고 호송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관찰이 멈추지 않을 때 짧은 지연도 또는 경미한 트래픽 증가로 인해 위험이 증가합니다.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명확한 서명 만들기, 물류를 눈에 보이는 체인으로 전환, 숨겨진 흐름보다는 우크라이나 드론 유닛이 이 이점을 활용합니다. 일정한 압력을 통해 고립된 파업보다는 시그마 대대와 같은 대형, 정기적인 FPV 활동 유지, 주요 경로 및 위치에 걸쳐 러시아 유닛이 노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그리고 철수, 즉시 모든 호송차를 공격하는 대신 드론은 환경을 만든다. 재공급이 불확실한 곳, 그리고 땅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몇 달 동안 유지된 시간, 경과에 따른 위치,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점진적인 후퇴로 이어짐. 갑작스러운 붕괴보다는 러시아군은 오토바이로 실험을 했다. 기타 경차. 더 빨리 움직이고 탐지를 줄이려면 이 플랫폼은 호송차를 해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질량을 제한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갑옷이나 보호 없이 라이더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추적하기 쉽습니다. 일단 발견되면 FPV 드론은 속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 정밀하게 타격, 관찰을 통해 미끄러지는 방법으로 의도된 것 대신 추구의 초대장이 됩니다. 무거운 호송차에서 가벼운 이동성으로의 이동, 현대물류의 딜레마를 강조합니다. 드론 통제 하에 가시성을 줄이면 종종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보호 기능을 추가하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목표를 집중. 이 균형에서 드론은 관찰자에게 유리합니다. 모든 솔루션이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무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때 은닉에 의존했던 자연 그 자체도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합니다. 데츠크와 리만 지역의 겨울. 움직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눈 덮인 지형. 전장을 명확한 기록으로 바꿉니다. 지상에서 내린 모든 결정 중 한때 자연의 위장처럼 보였던 것,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흰색 표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시각적 소음을 대비 및 제거합니다. 군인들이 한때 은닉에 의존했던 것, 위에서 풍경이 더 단순해집니다. 더 깨끗하고 읽기 쉬운, 그리고 그 명확성은 관찰자에게 유리합니다. 관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자국은 신선한 눈에서 첫 번째 배신입니다. 단일 트랙 세트, 캔마크. 군인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갈 것 같은지 이 선들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 그리고 UAV 운영자는 뒤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 위치로 또는 의도된 대피소로 이동. 타이어 트랙 더 많은 정보 추가. 차량 크기 방향 공개. 속도 및 정지 지점, 땅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 공중에서 영원한 표식이 되다, 긴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열은 은폐 엔진에도 작용합니다. 배기 시스템 및 최근 점유 위치, 따뜻함을 남겨, 추운 환경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눈은 차량 주위에서 불균등하게 녹습니다. 도로 및 정지 구역을 가시적인 패턴으로 전환, 흐트러진 땅은 더 어두운 흙을 드러낸다. 흰색 표면 아래 고도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모양 만들기. 고급 센서가 없어도 표준 드론 카메라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가 실시간 이미지를 비교할 때 이전 패스로 맨나무 추가 제거 보호. 따뜻한 달에 단풍은 윤곽을 깨고 움직임을 숨깁니다. 하지만 겨울 스트립은 가지가 깨끗합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준선 열기. 숲은 깊이와 밀도를 잃습니다. 솔리드 커버가 아닌 얇은 화면이 됩니다. 작은 그룹의 개별 수치 위에서 획일적인 배경에 대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도 즉각적인 관심을 끕니다. 한때 나무줄을 안전한 경로로 믿었던 병사들, 이제 노출된 복도를 건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음. 이 환경 또한 감소합니다. 위장의 효과. 흰색 덮개는 한눈에 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환상을 빠르게 물리칩니다. 이동 위치 조정 장비 또는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대비를 만듭니다. 훈련된 운영자가 즉시 알아차리는 것. 관찰이 간단할 때 위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멀리. 그러나 겨울 드론은 가까이서 반복적으로 관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숨겨져 있습니다. 위치는 알려진 패턴에서 익숙한 모양이 됩니다. 공중전을 늦추는 것보다 겨울은 그것을 가속시킨다. 차가운 공기는 경우에 따라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날씨 조건은 비행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눈은 빛을 반사한다. 낮 동안 카메라의 가시성 향상, 긴 밤 동안 열 관측 기회 제공. 시즌은 드론 활동을 일시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한때 한계로 간주되었던 시간에 걸쳐 심리적 효과는 물리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겨울을 보호로 보는데 익숙한 병사들, 모든 움직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트랙을 빨리 지울 수 없습니다. 열은 쉽게 숨길 수 없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안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노출은 망설임과 피로를 만듭니다. 모든 단계가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간 지 오래다. 겨울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형에 기록된 움직임의 기억, UAV 운영자에게 눈은 전장을 단순화합니다. 패턴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실수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오류의 여백이 줄어듭니다. 무기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정보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인내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경로에 커밋하려면 나중에 숨길 수 없는 이 요소들을 종합하면 전쟁터가 드러납니다. 안전이 더 이상 지형에 얽매이지 않는 곳, 계절 또는 구조, 이 26초까지 데츠크와 리만의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에게 매우 불리한 끊임없는 드론 감시 때문에 지연된 FPV 파업 노출, 공급 경로 붕괴, 피난처 논리, 그리고 겨울 가시성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운영 트랩으로 병합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이동하기 전에 목격되었다.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따라왔다. 그리고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할 때만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류는 같은 운명을 겪었지만 드론이 이미 기억으로 알고 있는 도로에서 눈이 건물과 숲을 망쳤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속시켰다. 모든 실수를 위해서 보이는 증거로 바꿉니다. 이것은 단지 러시아의 실패가 아닙니다. 현대전쟁 자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커버 타이밍에 대한 오래된 아이디어, 그리고 보호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제어되면 미국 시청자를 위해 질문은 간단하지만 불편합니다. 현대 군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